우주의 역사, 빅뱅과 그 이상. 우주의 역사.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주변에 모두 존재합니다. 이것은 질량으로 이루어진 먼지, 가스, 액체 및 암석입니다. 에너지는 태양에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별들이 방출하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간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휘거나 곡률되거나 파동이나 팽창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방정식 이챔C를 만들 때 그는 물질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우리가 빅뱅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론처럼 그것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단계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몇 가지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이점, 빅뱅 및 쿼크. 우주는 과거에 당신의 주먹 크기였습니다. 태양을 가져와 모래알로 밀어넣는 것은 머리 아프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하, 별 및 행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시계를 되감아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물질이 특이점으로 극도로 응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학, 화학 및 물리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존재에 대해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휘쉬, 빅뱅. 전체 우주는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특이점으로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휘쉬. 빅뱅은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고 우주는 신속한 팽창과 확장을 겪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땜C에 따르면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물질과 에너지는 동일한 동전의 두 면입니다. 에너지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런 다음 물질은 쿼크로 변환되어 물질의 가장 작은 세분화를 만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수소 및 헬륨 원자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원자 시대. 우주는 초고온 플라즈마에서 쿼크, 전자 및 기본 입자로 시작되었습니다. 1032K에서는 쿼크를 분리시키기에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3000K로 식어감에 따라 쿼크는 핵내의 프로톤 및 중성자를 위한 건물 블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식어감에 따라 결국 수소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30만 세가 된 시점에서는 밀도가 너무 높아 아무 빛도 튀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38만 세가 된 시점에 빛이 처음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우주 역사상의 첫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이 빛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우주의 성긴 배경 복사선입니다. 우주 팽창 및 적색 편의. 우주 팽창. 우주 팽창은 공간의 모든 물질이 서로의 거리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후에 물리적인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고, 곡률되고, 파동이나 팽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은 한때 무한히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30억 년 전에 여행을 시작한 광자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물리적인 공간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도플러 효과.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고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음색이 더 높아집니다. 멀어질 때는 음색이 낮아집니다. 도플러 효과는 움직이는 물체에 의존합니다. 자동차가 당신에게 다가갈 때마다 더 많은 소리를 내보냅니다. 이 소리 파동은 서로 쌓여 더 작은 파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멀어질 때마다 그것은 소리를 내놓는 각각이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착할 때 파장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낮은 음색으로 들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적색이동시라는 별에서 발생합니다. 별에서 적색이동. 적색이동에 대한 별에서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별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더 먼 위치에서 더 많은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빛을 적색이동시라고 하는 낮은 주파수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별이 가까이 움직일 때는 더 짧은 파장을 만듭니다. 그것은 빛을 청색이동시라고 하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합니다. 적색이동은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떤 특정 지점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빅뱅에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성간 복사. 우주의 성간 복사, CMB. 만약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하면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지속적인 라디오 파동을 볼 것입니다. 이 광자들은 우주의 성간 복사로 균일하게 방출되었습니다. 그들은 137억 년 전에 여행을 시작했으며 이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복사입니다. 그러나 원본은 우주가 팽창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가 마이크로파 복사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에서는 실제로 플라즈마가 적색 편이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성간 복사는 45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이 시점에서 어떤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플라즈마로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온도 지도. 당신의 눈은 CMB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랭 위성과 같은 안테나는 이 희미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CMB 온도 지도에는 별에서 방출된 광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30만 세의 나이에 있을 때의 잔류 광자만을 나타냅니다. 평균적으로 CMB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273, 15도입니다. 이것은 오직 마이크로파 안테나가 주파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CMB 복사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지도에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큰 폭발의 가장 큰 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가장 초기 시각이기 때문에 CMB는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CMB는 우주가 한때 무한히 밀도가 높았고 급속한 팽창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CMB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적색 이동하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이것은 정확히 빅뱅 모델이 예측한 대로입니다. 이는 매우 초기 우주가 매우 균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의 우주와 매우 다르며 물질이 은하와 별로 뭉쳐있는 현재의 우주와는 매우 다릅니다. 또한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의 가장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한다면? 별, 은하 및 초신성. 별의 시대. 2억 년이 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을 보면 주로 이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먼지와 가스의 큰 구름에서 형성되고 붕괴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중력이 핵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가스에 확장하는 구름이 모여 별을 만듭니다. 이러한 별들은 회전을 시작하고 우리 은하의 일부가 됩니다. 은하의 시대. 10억 년 후에는 드디어 은하가 형성됩니다. 별은 은하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더 많은 별들이 뭉쳐지면 별들이 다른 별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은하를 형성하며 이것은 단순히 별들의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은하의 중심에 있고 몇 개만 외곽에 있습니다. 은하는 회전하는 동안 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지구도 회전 때문에 회전축을 따라 길어집니다. 우리는 허블 은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은하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나선형, 타원형 및 불규칙 모양의 은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별과 초신성. 별은 불길한 가스의 거대한 굴을 방출하는 대형 가스 덩어리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은 연료를 다 사용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류의 별은 초신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은 몇 초 동안 붕괴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들이 폭발하면 그것은 은하를 가로질러 에너지가 볼 수 있는 한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폭발은 우라늄과 금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죽는 붉은 외성 이상의 큰 별에서는 탄소, 산소 및 철과 같은 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신성의 첫 번째 폭발은 약 105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폭발하는 별의 조각은 우리의 행성과 심지어 우리의 몸에 통합되었습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 태양계. 행성을 만들려면 별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별은 탄소, 철 및 니켈을 만들기 때문에 원자 공장입니다. 모든 이 물질은 중력에 의해 함께 끌려옵니다. 지구가 존재하려면 어떤 별이 죽었을 것입니다. 지구 안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의 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은 별의 죽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초신성으로부터 물질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든 슬라이스하면 층이 있습니다. 반면 초기 행성은 균일합니다. 별에서 멀어질수록 덜 밀도가 높아져 얼어붙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알려진 행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및 화성이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은하의 나선 8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초신성은 우리 혈액 내에 있다. 인체를 보면 60%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수소는 빅뱅 이후로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몸의 대부분의 원자는 빅뱅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 137억 년 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순환되는 혈액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그네슘과 철과 같은 원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이나 초신성의 죽음 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터져나가는 초신성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몇몇 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30만 km/s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비록 빛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태양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참고로 더 멀리 있는 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일부 별들 중 일부는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한 빛입니다. 우리처럼 별도 수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방출한 별은 당신이 그것을 보는 동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또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 폭발 타임라인. 우주의 역사. 우주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 별을 살펴보고 그것을 확장 속도에 기반하여 제로 지점, 빅뱅으로 역추적합니다. 첫 초. 137억 년 전, 빅뱅. 10-34초. 우주가 급속한 팽창을 겪는다.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에게 따라잡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력한 에너지만이 존재했고 입자는 없었습니다. 10-32초, 물질을 이룬 첫 초미세 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0-11초에서 우주의 4가지 힘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10-5초, 첫 프로톤과 뉴트론이 형성됩니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가 형성되기에는 여전히 너무 뜨겁습니다. 1초, 첫 전자가 형성되고 빅뱅은 2제3광년 크기입니다. 3분 후, 핵과 전자를 가진 최초의 안정된 원자가 형성됩니다. 온도는 100K가 됩니다. 첫 별. 136억 년 전 첫 번째 별, 메투셀라. 135억 년 전 첫 번째 블랙홀. 132억 년 전 첫 번째 은하. 127억 년 전 은하수 형성.
68억 년 전 은하수 은하팔이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함. 60억 년 전 알파 켄타우리 형성. 55억 년 전 은하수가 나선 은하가 됨. 46억 년 전 우리 태양. 45억 년 전 우리 태양계. 45억 년 전 지구 형성. 우주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혼돈스럽고 신비한 곳입니다. 빅뱅에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해왔습니다. 또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 양식을 사용하여 궁금한 것을 알려주십시오.